안녕하세요. 책아저씨TV의 초장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암의 역습입니다. 부제는 의사를 만나기 전 알아야 할 암 치료의 진실입니다. 저자는 곤도 마코토이시고요. 이분은 암 전문의로 50여 년간 4만 명 이상의 암 환자를 진료를 하셨고 게이오 대학병원에서 암 방치요법으로 40여 년간 암 환자를 돌보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2013년에 도쿄 시부야의 곤도 마코토 암 연구소를 설립해서 8년간 1만 건 이상 암 환자를 상담을 하시기도 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2012년에는 유방 온존요법의 선구자로서 암 수술의 위험성, 항암제의 독성 등의 암 표준 치료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고 계몽한 공적을 인정받아서 일본 최고 권위의 문화상 제60회 기쿠치칸상을 받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국내에도 굉장히 잘 알려진 책 있죠. 유명한 책입니다. 의사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는 47가지 방법이라는 책의 저자로도 국내에는 굉장히 많이 알려진 그런 분이십니다. 번역은 배영진 님이시고요. 출판사는 전나무숲 2022년에 출간이 되었습니다. 제목이 암의 역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암의 역습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 하면은 본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암을 찾아내거나 해치우려 할 때 즉각 보복하듯 일어나는 이러한 재앙을 한데 묶어서 나는 암의 역습이라고 말한다 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도 암의 역습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문득 한 가지 비유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이제 벌집이 순간적으로 떠올랐는데 우리가 벌집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벌은 벌대로 살고 인간은 인간대로 이렇게 서로 살아갑니다. 아무 문제 없이 공존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벌집을 막대기로 내려치거나 또는 물을 뿌리거나 해서 자극을 하게 되면 가만히 있던 벌들이 들고 일어나서 순식간에 이제 공격을 해오는 거죠. 마치 그런 것과 같이 암도 우리 몸에서 잠복 상태로 가만히 있는데 암 세포를 메스나 칼 이런 걸 사용해서 잘라내려고 하거나 약품을 투여해 가지고 소멸시키려고 하거나 없애버리려고 하게 되면 가만히 있던 이 암세포가 벌이 반격을 하듯이 가만히 잠복해 있다가 이런 자극들에 마치 점화 스위치가 탁 켜지듯이 활성화되어서 우리 몸을 반격해서 생명을 위협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것이 저자가 표현한 암의 역습이라는 말의 의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 책을 읽기 전에는 암에 대해서 상식적인 선에서 암은 없애야 된다, 제거해야 된다 이렇게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 수술 등을 통해서 암세포를 제거하고 없애버려야 될 대상으로만 사실 봤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읽고 나서 이게 암이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제거하고 잘라내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우리 몸에서 기생하고 있는 하나의 생명체로 바라보고 벌집을 건드리지 않듯이 그대로 두고 방치하면서 서로가 공생의 길을 모색할 수도 있지 않겠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암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 책을 통해서 저도 바뀐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본문에서도 저자 역시 공존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다라고 또 그렇게 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누구라도 암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연령대를 맞이하게 되죠. 지금 10대나 20대, 30대까지도 크게 암에 대해서 그런 느낌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 40대만 넘어가더라도 암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다가올 겁니다. 현재 건강할지라도 사람인 이상 암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기 때문에 성인이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아주 강추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책의 구조가 Q&A 형식, 즉 질문하고 답하고 하는 어떤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내용 소개도 같이 Q&A 형식을 취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책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질문: 진짜 암은 악성 종양, 유사암은 양성 종양, 폴립은 언젠가 암으로 변하나요? 폴립은 언젠가 암으로 변하나요? 답변: 암으로 진단된 종양은 진짜 암과 유사암으로 나뉩니다. 진짜 암은 처음부터 전이가 온몸에 숨어 있다가 언젠가 목숨을 빼앗고
유사암은 악성으로 분류하지만 성질은 양성인 암입니다. 폴립은 양성 종양이며 암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나는 1979년 미국으로 유학하여 유방암의 종양만 잘라내는 유방온존요법을 배웠는데 비교 시험 결과를 보고 나서 깜짝 놀랐다. 암을 절제하기 위해 유방을 통째로 절제하든 일부분만 절제하든 전이율과 생존율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데이터가 있어서였다. 큰 수술이든 작은 수술이든 생존율은 같다. 요컨대 암 환자의 운명은 정해져 있다. 그때까지 약 70년 동안이나 전 세계의 여성들은 유방암이 발견되면 할스테드 수술을 표준 치료로 여겨 어쩔 수 없이 유방을 절제했다. 이때 유방암은 림프샘을 통하여 온몸에 전이되므로 의심스러운 부분은 전부 절제한다는 사고방식에 근거하여 유방, 대, 소, 흉근, 겨드랑이 밑의 림프샘까지 지방과 함께 도려내듯이 자른다. 수술 후에는 갈비뼈가 보일 정도로 끔찍한 흉터가 남을 뿐만 아니라 림프샘도 절제하기에 림프액의 흐름이 나빠져서 팔이 통나무처럼 붓고 위로 올릴 수도 없으며 저림 등의 후유증도 심하다. 이처럼 여성의 인생이 엉망이 되는 큰 수술을 받든 작은 수술을 받든 나을 사람은 낫고 전이가 되어서 죽을 사람은 죽는다. 그렇다면 치료와 관계없이 암 환자의 운명은 애초부터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닐까. 조기 위암 역시 치료하지 않아도 진행되지 않는 유사암이 실제로는 상당히 많지 않을까. 그동안 철석같이 믿었던 의학 상식이 내 안에서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했다. 진짜 암은 목숨을 위협하지만 유사암은 무해한 부스럼이다. 나는 의문을 파고들었다. 그랬더니 어느 순간 머릿속에서 암이 두 종류로 뚜렷이 나뉘면서 단숨에 의문의 안개가 그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사람을 죽게 하는 암은 검사에서 발견되기 훨씬 전부터 온몸에 전이가 숨어 있다. 그래서 암이 있는 장기를 통째로 드러내도 언젠가는 전이가 나와서 목숨을 빼앗는다. 반면에 사람을 죽게 하지 않는 암은 전이 능력이 없어서 부스럼 또는 종기와 같다는 결론에 다다랐다. 이때부터 나는 이 두 종류의 암을 진짜 암과 유사암이라고 나누어 불렀다. 정리하면 암으로 진단된 종양은 진짜 암과 유사암, 다시 말해 유해한 암과 무해한 암으로 나뉜다. 진짜 암은 처음부터 전이가 온몸에 숨어서 치료해도 낫지 않는다. 유사암은 전이 능력이 없어 내버려 두어도 생명을 앗아가지 않는다. 현미경으로 보았을 때는 진짜 암인지 유사암인지를 전혀 구별할 수 없다. 의학 데이터로부터 거꾸로 계산해보면 전이는 암세포가 생겨나자마자, 즉 지름 0.1mm 미만의 크기일 때부터 시작된다. 검사에서 암이 발견되는 크기는 지름 1cm 전후다. 이는 암이 생긴 지 5에서 20년이나 지났을 때의 모습이며 진짜 암이라면 온몸에 수백 개의 전이가 잠복해 있다. 한편 직경이 1cm 전후가 될 때까지 전이하지 못한 유사암이 새로운 전이 능력을 갖춘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전이하는 직경 1mm가 되기도 전에 온몸으로 전이를 끝내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또한 대장이나 위의 점막에 혹처럼 돌출한 것, 즉 폴립은 양성 종양이다. 이는 암으로 변할 리 없으며 암으로 변했다는 증거가 이 세상에 전혀 없다. 그런데도 일부 의사들은 암이 될 위험이 있다라는 말로 환자를 위협하며 잘라낸다. 내시경 수술로도 죽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질문: 나의 암이 진짜 암인지 유사암인지는 어떻게 분별하나요? 림프샘에 전이가 있으면 진짜 암인가요? 답변: 아무런 증상이 없는데 검사에서 발견되는 암은 대부분 유사암입니다. 췌장암은 증상이 없더라도 대부분 진짜 암이고, 폐암은 1기라고 하더라도 20에서 30%가 진짜 암입니다. 림프샘에 전이가 있더라도 다른 장기에 전이하지 않는 유사암이 많습니다. 암 치료를 시작하자마자 야위여서 사망했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주 듣는데 이는 무리하게 치료한 탓에 생기는 일이다. 그래서 나는 환자가 자신의 암이 진짜 암인지 유사암인지를 물으면 어느 쪽이든 방치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진짜 암을 무리하게 치료하지 않은 덕택에 5년이나 10년 또는 20년을 더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방향으로 목표를 잡아봅시다 라고 권유한다. 우리에게 생기는 암이 진짜 암인지 유사암인지는 운명의 방향을 결정하는 요인이다.
그동안 암을 분별하는 방법을 알고 싶다는 질문을 많이 받았기에 자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유방암과 갑상샘암은 응어리가 있더라도 방광암은 혈뇨가 나오더라도 유사암일 가능성이 높다. 병리검사에서 암 진단을 확정하기 위해 현미경으로 세포의 생김새를 보면 진짜 암과 유사암이 똑같아 보인다. 그러나 나는 총 10만 시간에 걸쳐서 읽고 이해한 전 세계의 의학 데이터와 암 방치 환자들을 포함한 4만 명의 환자들을 진료한 경험에 근거해서 암이 발견된 부위, 크기, 진행도에 따라 진짜 암인지 유사암인지를 대략 짐작할 수 있다. 먼저 유사암이 95% 이상인 케이스는 내시경으로 제거되는 위암과 연기식도암, 연기방광암, PSA 검사에서 발견된 전립腺암, 매머그라피 검진으로만 발견되는 유방암, 연기 자궁경부암 등이다. 췌장암은 10중 8구 진짜 암이다. 폐암, 위암, 대장암은 수술 후 5년을 살았다면 대개 유사암이다. 증상은 없는데 암 검진이나 종합건강검진 등의 검사에서 발견되는 암은 대개 유사암이지만 췌장암은 증상 없이 발견되더라도 10중 8구 진짜 암이다. 기침이나 혈담 등의 증상이 있어서 발견되는 폐암은 진짜 암이 많다. 증상이 없으면서 암이 폐 속에 머물러 있는 일기폐암도 20에서 30%가 진짜 암이다. 폐암, 위암, 대장암의 경우 진짜 암은 메스를 가하면 전이가 날뛰기 쉬우므로 만약 수술 후 5년을 생존해 있다면 대개 유사암이다. 진짜 암이더라도 수술을 하지 않으면 전이가 쭉 잠들어 있기에 유사암처럼 보이는 수가 있다. 위의 점막 내암은 99% 이상이 유사암인데 그 점막 아래에 잠입한 암은 1기더라도 5% 정도가 진짜 암이다. 3기는 암이 근육층을 넘어서 깊게 침륜하여 림프샘 전이까지 보이는 상태다. 진행암이 틀림없다고 생각되지만 다른 장기에 전이하지 않는 경우도 자주 있다. 이러한 3기 유사암 환자들을 나는 셀 수 없이 많이 진료해 왔다. 그리고 4기는 조금 떨어져 있는 장기에도 전이된 것으로 유사암일 가능성은 당연히 없다. 하지만 일본의 여배우 기키기리는 온몸에 암이 퍼진 상태에서도 첫 진찰을 받고부터 14년간 연기자로 활약했다. 암 방치 환자들에게 15년, 20년을 생존하는 건 드문 일이 아니다. 중요한 점은 치료하지 않는 것이다. 유사암은 해로움이 없고 진짜 암은 치유법이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낫게 하려고 애를 쓰다가는 무리한 치료로 생명을 단축시킬 수 있다. 증상이 없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한다. 증상이 나타나면 통증을 억제하는 완화 케어를 받으며 될 수 있는 대로 생활의 질을 유지하면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암과의 공생 방식이다. 질문: 왜 암은 잘라내도 전이하나요? 전이가 발견됐다면 말기 암인가요? 답변: 잘라내기 때문에 오히려 전이가 빨라집니다. 진짜 암은 씨앗이 된 줄기세포에 전이 능력이 있기에 발견되기 훨씬 전부터 이미 온몸에 전이가 잠복해 있다가 잘라내면 전이가 날뛰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전이가 발견된 것만으로는 말기암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발견된 암이 다른 부위로 재빨리 전이하는 것이 아니다. 환자와 수시로 이런 대화를 주고받는다. 암을 방치하려고 해도 용기가 안 납니다. 지금 절제하지 않으면 다른 장기로 전이될 것 같아서요. 다들 잘못 알고 있는데 전이라는 것은 지금 눈에 보이는 암세포가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게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언젠가 암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게 된다면 큰 충격을 받아 정신이 아찔해질 것이다. 그럴 때 의사는 전이되기 전에 빨리 수술합시다 라고 재촉하고 주위 사람들은 빨리 치료해요 라고 강요를 해서 치료를 서두르게 될 것이다. 하지만 암 치료를 시작하자마자 전이로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예컨대 바르셀로나 올림픽 유도 금메달리스트 고가 도시코는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받은 검사에서 암이 발견되어 2020년 3월에 콩팥 하나를 절제했다. 항암제도 여러 가지를 썼지만 결국 온몸으로 암이 전이돼서 수술 후 1년 만에 세상을 떠났다. 대장암이 간으로 전이됐다. 유방암이 폐로 전이됐다. 등등 암에는 전이라는 말이 따라다닌다. 암 전이란 최초에 발견된 암과 똑같은 것이 다른 곳에 나타난 상태를 말한다. 내가 말하는 진짜 암은 처음 암이 발생한 부위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장기에 원격 전이가 숨어 있는 암을 가리킨다.
숨어 있다고 표현한 이유는 암이 거리가 제법 떨어진 장기에 전이되어도 크기가 작을 때는 CT 검사 등으로 찾아낼 수 없어서다. 전이는 암의 크기가 작아서 눈에 보이지 않는, 즉 잠자는 상태로 있는 기간이 길다. 요컨대 진짜 암은 씨앗이 된 줄기세포에 전이 능력이 있는 암이다. 암을 조기 발견하는 시기는 한 개의 암 줄기세포가 생긴 지 5년에서 20년이 지나 지름이 1cm에 가까운 크기로 자랐을 때다. 진짜 암이라면 벌써 전이를 끝내고 온몸에 잠복해 있다. 이 상태에서 수술을 하면 암이 마치 겨울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급격히 날뛰기 시작한다. 질문: 표준 치료가 최고의 암 치료라는 주치의의 말을 믿어야 할까요? 답변: 암 표준 치료는 전문 학회가 가이드라인을 제 멋대로 정해서 널리 시술되도록 한 암 치료법일 뿐입니다. 이러한 암 표준 치료 때문에 암의 역습이 산처럼 쌓이고 있습니다. 암 표준 치료는 의사들의 거짓말로 이루어진 것이다. 수술, 항암 치료, 항암 화학요법, 방사선 치료로 이루어진 암 표준 치료는 암에 가장 좋은 훌륭한 치료다. 이런 자화자찬의 선전 문구를 볼 때마다 깜짝 놀란다. 일본 의료계에서 통용되는 암 표준 치료의 실체는 해당 전문 학회가 가이드라인을 마음대로 결정하여 각 병원에서 널리 시술하도록 한 암 치료법이다. 이러한 암 표준 치료 때문에 환자들은 하지 않아도 될 치료를 권유받고 있다. 내가 암 표준 치료를 비판하는 이유는 의학이 과학인데도 불구하고 치료법을 결정하는 기준에 돈벌이 제일주의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이다. 의사, 학회, 제약회사, 의료기기업체, 관료 등 모두가 의료의 수요를 늘림으로써 이익을 많이 얻기 위해 환자를 늘릴 대책을 세우고 환자들에게 필요도 없는 치료와 약물 사용을 강요해온 사실이다. 수술, 항암제 치료, 방사선 치료를 암 표준 치료라고 하지만 이 중 90%가 건강에 무의미하고 유해한 것을 보면 의사들이 거짓말을 해서 만든 표준임에 틀림이 없다. 그도 그럴 것이 환자에게 진실을 말해주면 그들이 표준 치료를 거부하고 도망을 가버려서 의료기관이 망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국립암센터도 대학병원도 민간병원도 마찬가지다. 표준 치료는 의학적 데이터를 무시한 채 생명을 위협하지도 않는 병변을 이런저런 이유로 암이라고 진단해서 불필요한 수술이나 항암 치료를 받게끔 환자를 몰아붙여서 일찍 죽게 만든다. 환자의 생명보다 타선을 더 중시하므로 암보다 암 치료로 인한 사망이 늘어만 간다. 일례로 암의 전이를 막는다며 림프샘을 몽땅 잘라내는 림프샘 곽청이 있다. 이 수술법은 림프관과 신경을 끊기에 후유증이 심해서 이후의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린다. 세계적으로 헛되고 해로운 수술이라고 결론이 났는데도 일본에서는 성행되고 있다. 또한 데이터를 살펴보면 항암제 치료는 고형암에 대해 생명을 연장하는 효과가 없다. 그런데도 의사는 환자들 대부분에게 항암제 치료를 계속 받게 한다. 항암제가 비싸서 환자에게 처방하면 할수록 병원과 제약회사의 수익이 증가하는 것도 항암제 남용의 한 요인이다. 반대로 이익이 되지 않는 일은 뒷전으로 미룬다. 이 암에는 항암제가 듣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도 다른 방법을 찾거나 개발하려고 하지 않는다.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항암제의 독성은 건강한 사람도 사정없이 죽음에 이르게 한다. 결과적으로 암 표준 치료로 말미암아 암의 역습이 산더미처럼 쌓여서 암은 최근 40년 내내 일본인의 사망 원인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암으로 죽었다는 사람들의 직접적인 사인을 보면 치료의 후유증이나 부작용, 영양실조와 감염증이 많으며 문자 그대로 암 사망은 적다. 이 사실은 내가 암 방치 환자 수백 명을 진료해 오면서 직접 보고 들어서 잘 알고 있다. 어떤 암이든 치료법은 여러 가지다. 방치도 훌륭한 선택사항 중 하나다. 방치도 현명한 선택사항 가운데 하나다. 암은 될 수 있는 한 자연의 순리에 맡기는 것이 무리해서 치료하는 것보다 환자를 훨씬 평온하게 오래 살게 한다. 적어도 자각 증상 없이 건강했던 사람이 건강검진에서 암이 발견되어 급사했다면 그것은 순전히 암 치료 탓이다. 왜냐하면 내가 보살피는 암 방치 환자들 가운데는 초진 때 정상적으로 걸어서 왔을 정도로 증상이 없던 사람이 1년 이내에 사망한 사례가 전무하기 때문이다. 치료 이전에 암을 발견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건강했던 사람이 검사에서 암이 발견되면 그 후에 받는 치료의 영향으로 사망자 수가 증가한다는 데이터가 전 세계에 발표된 바가 있다. 암 표준 치료는 불행의 시작이라고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한다. 질문: 수술하면 암이 날뛴다는데 정말인가요? 다른 치료법은 없나요? 답변: 참말입니다. 진짜 암이 있는데 몸에 메스를 가하면 상처 자리에 암이 단번에 증식하거나 즉시 전이되어 암의 진행이 빨라질 수 있습니다. 수술보다 안전한 대처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진짜 암에 메스를 가하면 상처 자리에 암세포가 급속히 때를 지어서 모이고 온몸에서 잠자던 전이가 깨어난다. 환자들로부터 매번 이런 질문을 받는다. 수술하면 암이 더 날뛴다는 거죠? 그렇다. 암이 날뛴다는 말은 전이가 기세를 떨친다는 뜻이다. 수술을 하면 암이 전이하기 쉬워진다는 것은 의학계에서 옛날부터 잘 알려진 사실이다. 어떠한 수술도 우리 몸에는 인공적인 큰 상처가 된다. 우리 몸의 어느 부위든 메스가 가해져 혈관이 터지면 혈액과 함께 암세포가 흘러나와 손상된 조직에 와락 달라붙는다. 한시라도 빨리 지혈하여 상처를 아물게 하려고 세포가 모일 때는 암세포도 함께 밀려온다. 진짜 암은 무수한 암세포가 혈류를 타고 온몸을 빙빙 돌기 때문이다. 특히 뱃속에 생긴 암 중에서 복막의 대장, 간, 자궁, 난소 등의 장기를 싸고 있는 얇은 막에 전이가 숨어 있는 경우는 수술이 위험하다. 복막은 매끈매끈해서 파고 들어갈 틈이 없기에 평상시에는 암세포가 들어갈 수 없다. 그러나 메스로 정상 조직이 갈기갈기 찢기면 얼마든지 비집고 들어가서 크게 증식한다. TB 사회자 이스미 마사타카의 경우 경성 위암 수술을 받은 후 복부의 상처에 빽빽하게 모인 암세포 때문에 그 부위가 금붉게 부풀어 올라 있었다는 이야기를 그의 지인에게서 들었다. 이것이 전형적인 사례다. 이스미는 재수술로 3kg의 장기를 적출한 끝에 3개월 만에 사망했다. 메스가 가해져 배인 단면에서 암이 마구 날뛰는 현상을 나는 국소전이라고 부른다. 최초에 생긴 암을 잘라내면 마치 고삐가 풀린 듯이 다른 부위에서 전이가 제멋대로 설치기 시작하는 현상도 흔히 생긴다. 상처를 아물게 하기 위해서 백혈구 등의 면역세포도 동원되므로 사이토카인이라는 단백질이 분비된다. 이 물질은 세포의 증식을 부르는 자극제 구실도 하기에 온몸에 잠들어 있는 암세포까지 흔들어 깨워서 단숨에 증식시킨다고 추측된다. 수술 후에 갑자기 암이 전이돼서 날뛰는 건 70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수술이 암 전이를 촉진한다는 최초의 의료 보고서는 1950년에 발표된 대장암의 급격한 간 전이이다. 보고서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의학 잡지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에 실렸다. 그 내용은 이렇다. 50세의 남성이 2년 이상 계속된 설사 때문에 검사를 한 결과 대장암이 발견되어 수술을 받았다. 이때까지는 간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 그런데 수술 후 불과 10주 만에 암이 간으로 전이되어 목숨을 잃고 말았다. 사망 후 시신을 해부해 보니 간의 무게가 4.7kg이었다. 나의 오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자궁체암 1기를 방치한다고 해서 암으로 죽는 환자는 없다. 그러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1기라고 하더라도 1, 2년 사이에 암이 전이되어서 사망한 사람이 있다. 10여 년 전이나 의료기술이 발달한 지금이나 수술로 암이 날뛰는 현상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질문: 암을 치료하지 않으면 점점 커지고 악화되어 빨리 죽나요? 답변: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자각 증상이 없고 멀쩡하던 사람이 암 치료를 받고 6개월 혹은 1년 만에 죽는 것은 암 치료 탓입니다. 내가 20여 년 동안 만난 수백 명의 암과 싸우지 않는 환자들은 기본적으로 아주 평온한 삶을 살았거나 현재 살고 있습니다. 암은 방치하면 점점 커지고 전이되어 고통으로 괴로워하다가 죽는다. 긴 세월에 걸쳐 만들어진 이 말의 쇠뇌력은 절대적이다. 실제로 치료하지 않으면 남은 시간은 몇 개월입니다 라고 위협하는 의사들이 많다. 하지만 이 말은 의사들이 아무렇게나 하는 말이다. 이러한 의료계의 속사정을 헤아리다 보면 내가 41년간 근무했던 게이오 대학병원이 나를 쫓아내지 않은 것이 참으로 대범한 결정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표준 치료에 맞서는 주장만 하고 암을 치료하지 않고 지켜보겠다는 환자들의 이야기를 듣기만 하는 진료를 10년, 20년 계속했는데도 병원 내에서의 따돌림은 있었지만 그만둬라라는 말은 듣지 않았다. 그 덕분에 방치 환자 수백 명의 경과를 돌볼 수 있었다. 그 중에서 통증,
응어리, 혈담 등의 증상이 없는데 암 검진에서 찾아낸 검사 발견 암의 90%는 그 뒤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거나 크기가 거의 변하지 않았거나 크기가 작아졌거나 사라졌으며 전이는 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신장암 방치 환자를 수십 명 진찰했더니 단 한 명에게서 폐전이가 나타났다. 그러나 전이된 암이 한동안 계속 증대하다가 성장을 멈추었고 뚜렷한 이유 없이 어느새 사라져버렸다. 어떤 환자들은 암 크기가 그대로이거나 작아지거나 아니면 없어졌으며 지름이 3cm 정도나 되던 종양이 사라지는 일도 일어났다. 우리는 질병을 앓더라도 보통은 증상이 천천히 진행된다. 그러므로 돌연히 생을 마감하는 일은 드물다. 암도 마찬가지다. 검사에서 발견된 암이 직경 1cm 전후의 크기로 자랄 때까지는 평균 10년 이상이 걸리며 암의 성장 속도가 느려진 일도 흔하다. 암으로 죽음에 이르는 것은 폐, 간, 뇌 등 생전에 꼭 필요한 장기에 암이 전이되어서 장기 부전이 발생했을 때다. 간 등은 전체 크기의 80에서 90%를 암이 차지하더라도 살아갈 수 있다. 흔히 있는 뼈 전이는 암이 뼈막에 있는 신경을 자극하거나 정상적인 뼈를 망가뜨리면서 성장하여 통증을 일으킬 수 있다. 그렇지만 일부가 망가지더라도 살아가는 데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나는 환자들에게 뼈 전이로는 죽지 않습니다 라고 말해준다. 괴로운 증상은 완화 케어로 고통을 덜어주면 3에서 5년은 더 살 수 있다. 대표적인 완화 케어는 식도나 대장이 암으로 막힐 것 같으면 스텐트를 넣는다. 복수가 고이면 뽑아낸다. 통증은 모르핀 등 의료용 마약으로 억제한다 등이다. 완화 케어를 하면 말기암이어도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 걸을 수 있거나 대화를 할 수 있기에 살아있는 동안은 암 표준 치료를 선택한 사람보다 훨씬 평온하게 지낼 수 있다. 그러니 머릿속에 깊이 새겨져 있는 암을 방치하면 큰일 난다라는 기억으로부터 자유로워지자. 질문: 최근에 항암제는 부작용이 적으면서 효과까지 좋다는데 사실인가요? 답변: 속임수입니다. 구역질 등을 억제할 뿐 독성의 강도는 예전과 같습니다. 몸이 힘들지 않다는 이유로 무심결에 계속 사용하면 죽음을 재촉하게 됩니다. 항암제를 써서 일시적으로 암이 작아질 수는 있다. 하지만 머지않아 원래 크기로 되돌아온다. 항암제라고 하니까 암을 공격해주겠지. 의학기술이 많이 발전했으니 암이 나을지도 몰라. 환자는 이렇게 생각하고 암 표준치료에 큰 희망을 건다. 그리고 의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6개월이고 항암제로 치료하면 2년입니다 라고 말하니 설마 의사가 거짓말을 하겠어? 입에서 나오는 대로 짓거리는 말은 아니겠지 하는 생각으로 그 말을 믿어버린다. 의사들의 결정적인 대사는 아래와 같은 감언이설이다. 요즘은 부작용이 없는 좋은 약물이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우리 가족이라면 이 항암제를 권하겠습니다. 이는 피아니스트 나카무라 히로코가 병원의 의사에게서 듣고 속아 넘어간 말이다. 나카무라는 이 말을 믿고 암 치료를 따른 결과 항암제로 중임을 당하고 말았다. 먼저 항암제라는 이름 자체가 과대 광고이며 생명을 연장하는 효과도 증명되지 않았다. 항암제가 듣는다라는 말은 암 응어리가 일시적으로 수축할 수 있다는 의미다. 처음 항암제를 사용한 환자의 몇 %는 응어리가 한동안 오그라든다. 하지만 살아남은 암세포는 그 자체에 항암제 내성이 생겨서 응어리는 거의 확실하게 다시 커진다. 리바운드 하는 것이다. 항암제의 종류를 바꾸더라도 같은 현상이 반복된다. 그러는 사이에 환자는 항암제의 맹렬한 독성 때문에 픽픽 쓰러져 죽어간다. 서양의 의학지는 항암제의 약해를 부작용이 아닌 독성이라고 기록한다. 항암제 대부분은 농약이나 독가스와 마찬가지로 독약, 극약으로 지정돼 있다. 정해진 양을 계속 주입하면 건강하던 사람도 1년 안에 절반이 죽어버리는 동물이다. 질문: 왜 의학기술이 발달해도 암 사망률은 줄어들지 않는 건가요? 답변: 암은 노화현상으로 변이된 유전자가 처음부터 온몸에 전이하여 무한히 늘어납니다. 인간은 암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결국 20년 후에도 암 사망률은 줄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남녀 모두 50대 이후는 암 연령이다. 80대 노인의 유체를 해부해 보면 90%에게서 암이 발견된다. 왜 암 사망자는 줄지 않는 것일까? 왜 진짜 암은 의료기술로 고칠 수 없을까? 그 이유는 인체가 궁극적으로 맞이해야 할 노화 현상이 암이기 때문이다. 질문: 70세 이상의 고령자라면 암 치료는 하지 않는 편이 좋을까요? 답변: 고령자에게는 암 치료가 위험합니다.
편안하게 저승으로 가고 싶다면 의료를 멀리하라를 쓴 나카무라 지니치는 자신이 말한 것을 실행하듯 폐암을 방치함으로써 자택에서 평온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전신마취 수술 후에 치매에 걸리거나 쭉 누워서 지낼 수도 있다. 흔히 환자로부터 나이가 많으면 암 치료는 하지 않는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받는데 나이와 관계없이 암의 90%는 방치하면서 통증을 잘 억제하면 편안하게 오래 살 수 있다. 특히 고령자는 수술이나 항암제로 말미암은 신체 손상 때문에 생명을 단축하기 쉬우므로 현명한 선택이 필요하다. 전신마취를 하고 수술하는 경우 수술 후에 치매에 걸렸다, 병원에서 누워서 지내게 되었다와 같은 문제도 많이 생긴다. 그래서 나는 고령 환자에게 표준 치료를 받으려면 유서를 써두는 게 좋습니다 라고 말한다. 이쯤에서 그다지 알려지지 않은 전신마취의 무서움에 관해 말하고 싶다. 마취란 깊이 잠재워진 상태를 말하는 것일까? 아니다. 전신마취 상태에서는 자력호흡을 할 수 없어 인공호흡기가 필요하다. 전신마취를 하면 수술이 인체에 주는 통증을 억제함과 동시에 아프다고 느끼는 의식, 호흡이나 반사적 움직임을 조절하는 뇌의 중추기능, 심장의 혈액 펌프 작용, 호르몬 분비 등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한 장기의 기능 대부분이 억제되거나 일부 기능을 잃기도 한다. 전신마취는 우리 몸을 가사 상태에 접근시키는 의료 행위이며 죽음과 이웃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70세가 넘어 심폐기능이 약해져 있거나 협심증, 뇌경색, 당뇨병, 신장병 등의 지병이 있으면 전신마취로 말미암아 그 상태가 악화될 수 있다. 그리고 고령자의 경우 마취가 너무 깊어서 깨어나는데 시간이 걸리면 수술 후에 선망이나 치매가 급격히 진행된다는 연구 데이터도 있다. 암 수술은 대부분 전신마취 하에서 이루어지므로 전신마취의 위험성을 생각해서라도 고령자는 수술을 받아서는 안 된다. 몇 년 전에 TV와 신문에서 이 소식을 크게 보도하자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러던 중 후생노동성이 국립암센터에서 진료를 받은 70세 이상의 고령 환자 약 1,50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다. 항암제 치료를 중점적으로 한 그룹과 통증을 달래는 완화 케어를 중점적으로 한 그룹으로 나누어서 초진에서 사망까지의 생존 기간을 비교한 결과 말기 폐암과 대장암, 유방암의 고령 환자에게서는 진료 성적이 비슷했다. 그런데 폐암에서는 40개월 이상 생존한 사람은 항암제 치료를 하지 않은 그룹뿐이었다. 75세 이상에서 10개월 이상 생존한 사람의 비율은 항암제 치료를 하지 않은 그룹이 더 높고 생존 기간도 더 길었다라는 결과가 나왔다. 요컨대 기존 의료계의 주장과 정반대로 항암제를 안 쓰는 쪽이 더 오래 산다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암 치료를 받지 않고 조용하며 평안하게 영면하는 재택암 자연사야말로 나의 궁극적인 이상이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